두 개니까 양극이네, 이렇게. 그죠? 양극 체제. 근데 이 제3세계하고 유엔이 있다는 거야. 이때를요. 이완된 또는 느슨한 양극 체제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예.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이제 카플란이 최근에 나온 적이 없고, 카플란을 내려면 체제를 내야 되는데, 체제를 내려면 누굴 낸다고요? 말치를 내, 이렇게요. 예. 근데 뭐 작년에도 보면 현실적인 기본 이론이 났잖아. 두 문제나 이렇게 현실적 아주 기본적인 걸 이렇게. 예. 그건 아마 이제 뭡니까? 이제 교수님이 들어와서 아주 기본적인 걸 두 개를 냈는데 이렇게 이제. 예. 아까 우리가 처음 본 거 이렇게 두 문제. 아주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체제 이론을 낼 때도 아마 낼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할 때는 되도록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다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다음에 대비 범위를 넓혀가야 되겠죠. 이렇게. 예. 우리 딱 찍을 수는 없잖아, 이제. 20문제를 딱 아는 걸 알아가지고 딱 찍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예. 자, 위계적 국제체제는 어떤 체제죠? 국가가 완전 소멸한 그런 상태죠. 이익집단이 쭉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경직된 양극체제는요. 여기에서 유엔이 없어지거나 아주 작아지고 얘도요. 없는 형태죠. 완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두 개만 딱 있는 거, 이렇게. 미수 이런 형태, 이렇게. 예. 실제하지 않았다고 카플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단위 거부권 보유 체제는 뭐죠? 홉스적 체제로서 모든 국가가 뭘 가졌을 때, 핵무기를 가졌을 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보편적 국제체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완된 양극체에서 누가요? 국제기구가 강화됐을 때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됐었고 그렇게. 예. 한번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카플란이 6개 정도는. 예. 4번 보겠습니다. 신현실과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3년 전이 있죠? 3년 전, 4년 전에 이런 형태가 이제 두 문제씩 나온 적이 있어서 이제 그걸 뭡니까 해서 내는 건데, 왈츠의 방어적 현실주의, 이 방어적 현실주의를 할 때는 누구랑 비교할 때? 미어샤이머를 비교할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왜 방어적 현실주의가 부르나요? 왈츠에게는요, 왈츠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왈츠는 이 공격과 방어 중에서 뭐가 유리하다고요? 방어가 유리하다는 거야. 그 유리한 것의 내용은 힘이 덜 든다는 거야. 공격은요, 많은 힘을 축적을 해야 되고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은 어렵고 방어는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방어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의 정도가 적절한 권력의 정도면 된다는 거야. 적절한 권력, 이렇게. 이 공격 현실 미어샤이머는요, 적절한 아니라 패권 추구 이렇게. 이게 되겠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이 AP가 있는데 A가 힘이 덩치가 크고 얘가 작다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이 힘이 큰 애가 얘를 제압하려면요, 압도적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쉽겠냐고, 이렇게.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걸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가능한 걸 하자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적 자체가 얘는 뭐라고요? 안보의 극대화죠, 이렇게 이제. 방어적이어서 안보의 극대화. 여기는 뭐고요? 권력의 극대화죠, 이렇게.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둘을 비교하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왈츠하고 미어샤이머에 대한 비교였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왈츠의 이론은 방어적이다라고 할 때는 미어샤이머를 염두에 뒀을 때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길핀의 패권 안정론, 길핀은 패권 전쟁론과 더불어 패권 안정론을 둘 다 주장하고 있고요. 길핀은 나그의 패권국을 갖다 전제하고 있죠. 그리코의 절대적 이득이 아니라 상대적 이득이 있죠. 절대적 이득은 누가 주장하는 거래요? 신자유주의 쪽에서 70년대 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예. 새롭게 나온 박정희 책의 이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대단히 강화가 돼서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어샤이머의 뭐 최근에 유현석 교수 책에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지역 패권국의 등장과 관련해서 미어샤이머 이렇게 이 지역 패권국, 이 지역 패권국의 등장을 미국은 어떻게 저지하려고 한다고요? 지역 국가를 이용하죠. 지역 국가를 이용해서 이자를 뭐 한다고? 견제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역 패권국 누굴 얘기한다고요? 중국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그럼 지역국가 누구요? 일본이죠. 이렇게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근데 그래 보여,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어제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코는 절대적 이득이 아니라 상대적 이득을 통해서 국가는 협력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었고요.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다음 페이지 5번이죠, 이렇게 이제. 신현실주의와 관련이 적은 거예요. 뭐 4년 전 문제긴 한데,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국가 주권의 보존을 위한 최상의 기대는 군사력이며, 이렇게 봅니다. 현실주의 전체는 뭐라고요? 군사력이 짱이야, 이렇게 이제. 이거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타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네, 왈치 얘기도 해. 아까 뭐라 하면 왈치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데? 군사력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일국이 군사력을 뭐 하게 되면 확대하게 되면 타국이에요. 타국은 뭘요? 위협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제. 이 대신에 기본적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타국이든 이 자국이든 뭐를요? 이 뭔가 국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다고요? 이 공격적 자세와 무슨 자세? 수비적 자세를 구분할 수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왈치 얘기죠, 이렇게. 되시죠? 그러니까 A국은 B국이 왜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을 키우면 공격적 목적인 수비적 목적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군사력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위협에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 이렇게. 어쩔 수 없대. 이 무정부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에서 왈책에는 무정부 상태든 살아남으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필연적으로 다국의 위협을 이제 유발할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예. 왜냐면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래, 소통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 나 사실 이만저만 해서 한다,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끼면은 우리 군사훈련 할 때니까 와라. 참관을 시키는 거잖아. 그게 이제 OSC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군사훈련을 간에 서로 뭐 한다고 교환해가지고 와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쉬운 얘기였는데, 이렇게 이제 국가 행위 결과 얻어지는 이익 중 절대적 이익보다는 상대적 이익을 중시한다. 예. 그러니까 설령 이득이 남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면요. 차라리 뭐라 잡는다, 처음부터.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예. 둘이 이렇게 둘이 스터디 해가지고, 나도 점수가 오를 수 있고 상대방이 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1점이라도 더 오르면 차라리요. 아예 스터디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 이제 생각이 현실주의 생각이 이렇게. 왜냐면 현실주의는 둘 다 살자가 아니죠. 누구만 살자고요? 나만 살자거든요, 이렇게. 예. 너무 쉬웠어, 근데 여기 3번 문제가. 3번, 국제정치 본질은 국제체제 무정부성이 있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제도 창출은 불가피하다. 이건 누구 얘기라고요? 예, 이제 신자유주의 얘기죠. 이렇게 신자유주의. 제도 얘기하면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뭘 설명하는 거죠? 신자유주의는 이제 패권 안정론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뭘 봤다고요? 패권국이 없는데 뭐가 유지되더라고요? 안정이 유지되는 걸 보죠, 이렇게 이제. 되시죠? 그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사실은 뭘 만들었다고요? 제도나 질서를 만들었는데 얘가 없어진 거야. 근데도 이 제도나 질서가 패권 이익을 대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그래서 깨닫는다고요? 패권국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안정이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 그럼 이 제도나 질서는 누구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패권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패권국은 어떤 역할을 했는데요? 제도나 질서를 어기는 자를 뭐 했다고요? 응징하러 다녔죠, 이렇게. 되시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도나 이제. 그래서 제도 얘기하는 건 누구라고요? 예, 이제. 왈츠는 어떤 거예요? 방어적 현실주의는 왈츠는 제도에 어떤 생각이 있나요? 미어샤이와 비교하면요. 제도가 안정을 가져온다고 보나요? 제도, 그러니까 기본이 이거야. 제도나 레짐 자체가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뭐는 제공할 수 있다고요? 협력을 위한 장은 말해주는 거야, 장. 만나게는 해준다는 거야, 제도 자체가 이렇게. 뭐를 직접 가져오진 않지만 평화를 가져온 능력은 없다, 이렇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왈츠라든지 뭡니까 이쪽 입장에 제도는 뭐 강덕이 맞는 거야. 강덕 이익을 막 위해서 창설자의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도 그게 직접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근데 뭐 하기를 해준다고요? 장소 마련해줘. 둘이 만나게는 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무가치하거나 쓸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거는 미어샤이머하고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예. 미어샤이머는 쓰레기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만나게는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왈츠는 협력이 안 된다고 봐. 근데 유일하게 협력 가능성은 언제는 있다고요? 뭘 위한 협력은? 안보를 위한 협력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그게 왈츠죠. 미어시하면 전부 다 아무것도 다 안 돼, 이렇게. 근데 왈츠는 뭘 위해서는 안보를 위한 협력은 가능하다고 봐. 그러니까 이 협력의 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됐고요. 4번의 단어들이 심상치 않죠. 이렇게 이제. 국가를 원자적 행위자보다는 위상적 행위자로 전제한다. 이 무슨 얘기? 원자적, 뭐 또 위상적, 뭐 이렇게 이제. 위상적 보니까 포지셔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토믹이 돼 있고. 원자적은 뭐냐면요. 이 하나하나가 낱개로 이렇게 분리된, 독립된 이런 뜻이야. 원자적 행위자는 말이.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리된 그런 형태죠.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된, 분리된 행위자라는 거야. 이렇게. 원자적이라는 게. 근데 위상적은요. 위상적이라는 얘기는 전체의 국제체제. 국제체제나 국제체제의 구조 있잖아. 체제나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뭐, 그 포지션을 이렇게 됐잖아. 이제 차지하는 뭐, 위치. 이렇게. 이것이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예를 들면, 국제체제나 구조 속에 차지하는 지위, 위치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패권 안정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형태가 있잖아. 1등국이냐, 2등국이냐, 3등국이냐, 4등국이냐에 따라서 국가 행동은 뭐하다고요? 달라진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월러스타인 같으면 얘가 중심 분야, 반주변 분야, 주변 분야에 따라 국가 행동은 뭐하다고요? 이게 바로 무슨 위치라고요? 위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위상적. 원자적은요. 이런 구조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야. 이렇게. 예. 자, 다시 보면 국가를 원자적 행위자보다는 위상적 행위로 견제한다. 원자적 행위자라는 얘기는 어디에 들어있지 않다고? 체제 내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체제 속에 들어있지 않은 분리된 독립된 행위자냐? 아니면요, 체제 내에 속해 있는 그런 행위자냐? 체제가 가는 어떤 힘을 갖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답은 그래서요. 너무 쉬웠죠. 3번이었었고, 이렇게 이제. 4번은 뭐 원자적 또는 위상적을 몰라도 이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었고요. 6번 가겠습니다. 최근의 얘기인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신현실주의는 모두 국제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징에 신현실주의라고 명함을 내밀려면 구조적 특징을 강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왈츠의 신현실주의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조현실주의다. 이렇게 부르고 한다는 구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구조라는 게, 이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구조가 형성되면 이 구조가 어떻게 한다? 둘을 지배한다는 거죠. 강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뭐 했다고요? 뭐 강사하고 이제 수강생하고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죠? 여러분하고 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강의를 계속 듣게 되면 뭐 한다고요? 상호작용이 구조가 생긴다고요. 그럼 저는 계속 강의만 하고 여러분 수강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 역할은 딱 고정되는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구조라는 게 행동을 뭐 한다고 제약을 하죠. 이렇게 이제. 그게 무슨냐면 강사하고 이제 수강되는데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저를 보게 되면요. 저거한테 인사 하나 할까 말까 뭐 이런 부담감을 일부 가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없어? 투명 인간이야? 어쨌든 그런 얘기야. 어쨌든 뭐든지 간에 이렇게. 그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 A를 만났어. 친구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군가 됐잖아. 얘가 상호작용했어. 그럼 의식한다고 안 한다고? 하잖아. 이렇게 이제. 그죠? 이제 국제정치학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밥 먹으러 왔는데 저쪽 테이블에 있어. 가서 아는 척해야 돼, 말아야 돼. 물에도 떨어줄까? 어떻게? 그런 생각 한다고요. 이미 이게 뭐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라고요? 구조가 내재화된 거야. 그리고요, 이 구조가 여러분들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뭐 한다고요? 유발케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1번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이제 국제관계를 설명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계속 이제 상호작용 하고 있잖아. 그럼 뭐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어 행동이. 이번 신현실주의는 양극체제의 안정을 주장하는 왈츠 신현실주의와, 왈츠는 뭐라고요? 이 국제체제 안정에서는 어떤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요? 양극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그 다극구조는요, 불안정하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쇄적인 패거리 집기와 뭐요, 책임 전가, 뭐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왈츠주의와 패권체제 안정과 더불어 국제적 순환을 설명하자는 패권 안정, 패권 안정론, 또 패권 뭐 순환론 이쪽이다. 신현실주의 계통의 이론이라는 거죠. 3번이 또 쉬웠는데, 이렇게 이제. 탈냉전개는 왈츠 신현실주의와 그리코를 중심하는 상대적 이등론과 미오시 아니면 방어적. 미오시면 뭐라고요?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 현실주의. 이렇게. 공격적 현실주의 의미는 뭐냐면, 이 국제체제가 대단히 뭐라고요? 잔인하고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강대권요,
어떤 국가보다도 상대적 힘의 우위를 추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틈만 또는요, 뭡니까, 틈새만 있으면 상대가 뭐 한다고요? 공격해서 전쟁에서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세계를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격적이라는 건, 이 공격적의 의미는 그러니까 전쟁도 언제든지 불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4번, 신현실주의 지나친 일반화를 비판하며 신현실주의적 설명에 국내 변수의 접합을 시도하는 신고전적 현실주의. 이 신고전 현실주의는요, 신현실주의와 뭘 섞었다고요? 고전적, 전통적 현실을 섞은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국가 행동을 설명할 때 뭐를요? 이 국가 내부적인 요인을 갖다 이제 결합하는 것이죠. 요즘에 요게 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잘 안 봤던 전망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망이론. 예. 전망이론도 이 신고전현실, 우리가 신고전현실은 보통 이제 슈벨러의 이 균형론전도 뭐 이 정도를 뭐 주로 봤었는데, 이렇게 아니면 신고전적 현실 일반을 이렇게 봤었는데, 구체화돼서 뭐 전망이론, 공격 방어, 뭐 균형이론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6번의 정답은 3번이고 이렇게 이제 방어적을 공격적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좀 쉬어야 되겠네요. 좀 쉬고 가겠습니다.